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최소 14개 국가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까지 정부가 발표한 상황인데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과 정부의 방역 대책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처음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썼던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관심 단계를 건너뛰고 우려 단계로 지금 지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 기존 변이와 어떤 점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네,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이 확인이 되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워낙 큰 폭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또 훨씬 더 높은 전파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아공 현지에서 조금 잠잠해지던 코로나 유행이 다시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변이이고 또 새로운 그런 주도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 방역 당국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 확진자가 그렇게 증상이 위중증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한 겁니까? 네, 사실 치명률과 관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분석은 이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사실 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대응은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일수록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WHO도 우려 변이종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인근 8개 국가 비자발 국가 입국만 제한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자면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까? 일본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도 경험을 했지만 외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여전히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나라에서 입국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결국 위험도가 높은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입국 제한을 하고 또 다른 나라 입국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입국 후에 확진된 사람들의 경우 이 유전자 검사를 전장 유전자 검사라는 걸 통해서 변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수준의 대응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가장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맞는 백신 있잖아요. 맞고 있는 네.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일까 싶어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놨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커지는 상황이면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백신 접종 이전과 같은 상황이
되는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의 경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백신 효과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남아공 자체가 백신 접종률이 30%가 안 되는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오미크론 변이주의 그 이 회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네. 백신의 효과를 줄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많이 일어날수록 기존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추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사에선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몇 개월 내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형태의 백신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실제 예상보다는 3분의 1, 4분의 1 기간 만에 제작이 되고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을 만드는 그 과정,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백신 플랫폼이 단기간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기에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진 플랫폼으로 변화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그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양산 체계를 갖추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초기에 공급 불안정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오미크론 같은 변이주가 생겼을 때 이 변이주가 충분히 퍼지기 전에 백신 공급을 해서 잘 막아낼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좀 방역을 더 고삐를 좀 쥐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한 후에 대응 계획을 내놨는데요. 방역 패스에 대한 유효 기간을 한 6개월로 지금 정했습니다. 일단 그 이번 조치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 방역 패스의 주요한 그 기준이 이제 백신 접종 완료를 어떻게 했느냐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이런 세 번째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같은 것들을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서 현저히 그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6개월 이내로 백신 효과를 감안해서 이 방역 패스를 잡은 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18세에서 49세 기존 접종 완료자들도 모두 지금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 초부터는 추가 접종이 그냥 다 가서 예약을 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특별한 예약이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금 인프라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이제 백신 사용 승인이 된 연령층에서 이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유행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연령층에서의 부스터샷을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내놓고 있던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상당수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가,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데 주로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실제로 단기간에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같은 것들은 유보가 된 상황이라서 상당히 아쉽고, 사실 지금 적극적인 그런 차단 전략을 시작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려면 2, 3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의료 현장은 2, 3주를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수도권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런 기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좀 깊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